네, 이어서 세 번째 Q&A, 코로나19 확산하고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관련 이야기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교수님 발생 현황부터 좀 살펴볼게요. 신규 확진자 1,050명. 아직도 뭐 진정세다 이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수치들이 이어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뭐 하루 이틀의 그 발생 상황을 보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지난 일주간의 감염 위험도 방역당국 발표를 보시면서 조금 설명드리면 지난 일주간 평균 1,071명이 발생했고요. 여전하게 정체는 되어 있지만 감소세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망자 숫자가 연일 증가해서 12월 한 달 동안 353명의 사망자가 발생해서 지난 누적 전체 사망자의 40%입니다. 네. 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다만 좀 그래도 좀 희망적인 부분은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하는 R값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1.11이어서 많이 좀 내려갔고요. 1 미만이면은 이제 감염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정체에서 감소를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더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 한 명이 몇 명한테 이렇게 감염을 시키느냐, 이걸 수치로 표현한 건데, 지금 일일 확진자 수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도 참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데, 보니까 또 추가로 또 우리나라에서 확인이 됐단 말이죠. 네네. 그 점이 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23개국에 지금 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됐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벌써 그동안에 3명, 오늘 이제 추가로 발표된 2명 확인됐습니다. 한 분은 이미 아쉽게도 작고하신 분 중에서 사후에 확인이 됐고, 한 분은 20대 여성인데 외국의 두바이를 거쳐서 지금 경유해서 들어오신 분이 이제 확진이 됐습니다. 네. 물론 이 경우에는 이 공항에 입국해서 하는 검역에서부터 격리시설 이동, 확진액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지금 격리된 상태였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파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만, 지금 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관심 갖고 보기 시작한 게 12월 중순서부터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지난 11월, 10월부터 영국에서 입국하신 분 중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국내에 들어온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방역당국은 한 1,600명 그동안 샘플 조사한 걸 통해서 1,600명 전체입니다. 영국이 아니고 모두 그래서 특별하게 이상 징후는 발견하지 못하고 합니다만 조금 더 세심하게 샘플 숫자 늘려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지금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가장 심각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서울 동부구치소입니다. 지금 확진자가요, 700명 후반대로 늘어나서 이제 800명 가까이 근접한 상태입니다. 가장 논란을 낳고 있는 것, 바로 지난달 27일에 직원 확진이 처음 발견된 이후에 전수검사를 하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법무부는 예산 탓을 하고 있고, 서울시는 국비로 했었으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교수님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보세요? 매우 부적절한 논란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른 걸 떠나서 전수조사 바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정시설이라는 곳은 이 방역의 측면에서 보면 가장 위험도가 높은, 즉 감염 전파의 위험도가 높은 곳이고, 또 통제도 불가능할 뿐더러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곳이면 가장 최우선 등급에 놔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모든 그 시설에서의 그런 일반적인 그 지침 스탠다드처럼 우리가 해왔는데, 이 점을 갖고 논란을 빚으면서 했다 안 했다, 필요가 있다 없다는 논란은 좀 적절치 않다고 보이고요. 분명히 대응에서의 실패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국민이 코로나19 검사 받을 수 있잖아요. 나라가 국가적으로 정책을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 구치소에 수용된 사람들은 그 국민들의 좀 예외인 건가요?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산 탓을 자꾸 하니까요. 그럴 상황이 아니죠. 그런 논란 자체를 제기했다는 것 자체가 법무부가 좀 전문가로서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이 예산 탓 그런 걸 떠나서 당연히 전수 검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그 점에서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법무부는 방역 당국이나 전문가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에 전수조사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하면 전액 국비 지원 당연한 거고, 그런 부분 또 혹은 역학조사 등 이 많은 부분들을 리더십을 갖고
강력하게 끌고 나가야 될 것은 방역 당국입니다. 예. 따라서 법무부가 어떤 입장을 밝혔더라도 그렇지 않다. 이거는 이렇게 된다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끌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은 매우 안타깝고 이거는 분명히 일정 부분 정책 실패 혹은 방역 실패가 구치소에서 발생한 현장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까요? 이렇게 지금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감염자가 늘어난 게 사실 첫 확진자 발생하고 전수검사까지 3주라는 지금 공백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 기간이 마치 뭐 바이러스 배양소 같은 기능을 한 거 아니냐. 우리 이 코로나19 사태 초반에 일본의 크루즈선이 좀 떠오르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됐고요. 아, 예. 아시다시피 이 교정시설은 법에 의해서 네. 재소자의 이 집합 면회 금지라든지 이동 제한, 거주 제한 같은 걸 제한하는 것은 뭐 맞습니다만 예, 예. 그러나 국민의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국민 건강권은 일반 국민과 똑같이 적용돼야 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왜 이런 부분들이 놓치게 됐는지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왜 일반 국민들과 차별성을 갖고 이렇게 접근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고요. 네. 물론 그런 문제를 떠나서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거는 구치소에서의 감염 전파를 또 재소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런 면에서 추가적인 조치와 추가적인 시설 확보들이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앞서 저희가 박건영 기자의 리포트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저희 채널 A에 서울 동부구치소 재소자 수용자 지인의 제보가 들어왔죠. 방역 대응에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좀 더 확실히 들어보시죠. 제 남자친구가 기존에 원래 있었던 방은 그 확진자가 안 나왔었다고 했었어요. 그 밀접 접촉자분들은 확진자와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자가격리를 14일을 했어야 했지만 10일 만에 제 남자친구 방으로 온 거죠. 19일 9시 30분경에 전방을 왔다고 그 진술서에 다 기재가 돼 있거든요. 방을 뭐 7명, 8명, 뭐 6명 이렇게 방을 쓰잖아요. 그래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제외하고 음성을 받은 사람들을 강당으로 대거 모이게 한 다음에 거기서 방이동을 시킨 것 같더라고요.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교수님 이 제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감염 차단의 기본인 어떤 접촉자와 비접촉자 너무 분리하는 것부터 이제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됐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 같네요. 네. 물론 뭐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고 네. 역학조사 결과를 좀 들여다봐야 정확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만일 그러한 상황이라면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예. 물론 현행 기준으로도 이 PCR 검사에서 10일째, 격리 10일째 음성이 나오면 예. 격리를 해제할 수도 있는 조항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러한 것을 관계없이 가장 최강의 최고의 높은 수준의 네. 격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어렵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예. 방역 당국 역시 굉장히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독방이라든지 격리 시설 자체가 이 교정 시설에 지금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현실적으로 좀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을 있어서 이 부분은 어느 한 동부구치소의 문제가 아니고 교정 당국과 교정 시설 전체를 들여다보고 네. 분배와 배정과 이런 부분을 논의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네. 저는 이 부분도 걱정돼요. 지금 뭐 동부구치소 감염 확산 이 부분인데 이 동부구치소에 있다가 음성 판정을 2번이나 받고 남부교도소로 옮겨졌는데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런 부분 참 아쉬운데요. 그 부분은 정밀하게 역학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PCR 검사에서 2번 이상 음성이 나와서 그걸 전제로 해서 옮긴 건데 네,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더 현재 방역의 기준으로는 체크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예. 이송하는 과정에서 접촉한 사람들, 네. 그다음에 이송하고 난 다음에 현지의 그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감염됐을 가능성, 예. 다양한 가능성을 좀 보고 역할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그동안 정부나 방역당국에서 줄곧 강조해온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마스크를 잘 쓰라는 것이었죠. 지난 7일에 대통령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정부는 백신과 치료제가 사용될 때까지 코로나 확산세를 차단할 수 있는 마지막 고비라고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스크 쓰기, 밀접 접촉 자제와 같은 방역의 기본만 잘 지켜도 감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강조한 게 마스크, 교수님도 늘 마스크 많이 강조해 주시고 많은 전문가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마스크 잘 써라요. 그런데 또 이 동부구치소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 때문에 마스크도 뒤늦게 지급했다. 이건 뭐 대통령의 지시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같네요. 네, 그 점 매우 아쉬운 점입니다. 지금 교정시설의 특성을 좀 감안해서 예. 본인 개인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마스크를 사용하고 하지 예. 못하는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교정시설이 지급했어야죠. 네. 그것이 당연히 맞는 거고요. 더더구나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런 분 예산 문제를 고려해서 뭐 이런 어쩔 수 없다는 거는 좀 지나친 그런 변명이고 이런 코로나19 위기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점은 좀 아쉽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예. 이 동부구치소 관련해서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첫 사망자는 많은 분들이 또 기억을 하실 겁니다. 2003년에 벌어졌던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 윤창렬 씨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됐고 뭐 음성 판정 단차를 받기도 했는데 결국 확진 판정을 받고 심정지로 숨졌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동부구치소에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참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구치소 재소자들은 사실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원 간 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들이 좀 감염 우려를 더 키우는 건 아니냐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교수님, 이런 상황에서는 좀 통제가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네, 물론 충분히 통제는 가능합니다만 지금 그 교정시설 내, 그 다음에 교정시설에서 호송하는 그 호송 차량 내부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이 감염을 관리하는 방역 당국이 이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방역과 환경 조치들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네. 충분히 뭐 이제 조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예. 이렇게 지금 구치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 지금 코로나19 감염이 크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적절한 일도 있었다고 해서 좀 간단히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최우진 서울 마포구 의원 얘기인데, 이 서울 마포구 구의원인데 이 파티룸에서 모임을 가졌다가 적발이 됐다. 지금 서울시 수도권 5명 이상 사적 모임 못 갖게 하고 있는데, 근데 해명을 보니까 파티룸이 아니고 사무실인 줄 알고 갔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무실에 만약 이미 4명이 음식을 먹고 있다든지 이러고 있는데 가서 참여를 하면 5명을 넘는데 괜찮은 거예요? 방역 지침상요. 그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본인이 원래 재직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이런 근로 활동이면은 4명이 5명이 상관없습니다만. 자기 사무실이면 무관하군요. 그런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곳에서의 이런 업무를 하는 걸 전제로 해서 5명이 모였다는 부분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예. 해명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파티룸이 아니라 일반 사무실이라도 본인이 업무하는 자리가 아니었으면 5명 이상 모였으면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최우진 구의원의 해명에 따르면 지역구 주민을 소개해준다고 해서 들른 자리였고 이미 4명이 앉아 있었는데 차마 바로 빠져나오지 못해서 신중하지 못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런 해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 짚어드리고요. 교수님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